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 5살, 3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안 계시고 시동생과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이 계시고 노후 대비는 되어 있으나 그 이상 크게 여유롭진 않으십니다. 부동산 자산만 좀 있으셔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세요. 그래도 제가 외동딸이라 결혼할 때 좀 무리해서 1억 정도를 해주셨습니다. 고정적인 월 임대 수익이 있어 생활비 걱정은 없으시고 저희가 현재 거주하는 집과 걸어서 5분 거리라 아이들도 종종 봐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에 맞벌이도 하고 육아휴직도 쓰고 복직도 했다가 현재는 전업 중이네요. 남편 직업 특성상 맞벌이를 하기에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맡기거나 독방 육아를 해야 하기에 둘이 상의 후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외벌이로 넉넉하진 않으나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시동생은 현재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건강 상태는 모르나 여친이 기존에 수술받은 게 있어 난임 확률이 높기에 지우는 건 생각조차 없다고 합니다. 둘이 모은 돈도 거의 없고 여친도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더군요. 해서 축의금을 넉넉하게 할 생각이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둘 다 돈이 없어 2천에 60 정도 하는 9억 투룸 반지하에서 시작할 예정이라 했거든요. 문제는 사정상 육아휴직이나 전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남편과 시동생의 예비 동서까지 저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로 자리를 잡겠다는데 출산휴가만 3개월 쓰고 난 후 바로 복직을 해야 할 것 같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너무 어리다며 저한테 울고불고 비는 중이네요. 저희 남편이 해외 근무가 많아 제가 아프거나 하면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시조카를 봐주게 되면 비상시 맡길 곳도 없을 뿐더러 내 새끼는 친정에 맡기고 남의 새끼를 내가 봐주는 것도 싫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하원하고 퇴근 전까지는 봐주겠다 했었지만 그 어린 핏덩이를 어린이집에 어떻게 맡겨요? 형수님은 애들 다 새 돌 채우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 시동생, 예비동서 셋 다 제가 너무하다는 입장이네요. 저는 어린이집에 최대한 늦게 보내고 싶었고 직장에 가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친정에서 봐줬습니다. 이것도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 겨우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였고 딸과 손주를 위한 친정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막 숨통이 트이고 살려나 싶은데 또다시 집에서 붙박이처럼 3년 동안 애만 보고 살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볼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시조카를 친정에 맡기고 일을 보러 가야 하는데 친손주도 아닌 아이를 보느라 엄마를 고생시키는 건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정 엄마는 내 딸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돌아가신 사돈댁을 생각하면 아들 둘만 있는데 마음이 아플 것 같다며 같이 도와줄 테니 딱 돌까지만 집에서 돌봐주자고 하십니다.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로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남편도 최소한 돌까지는 집에 데리고 있어줘. 그 이상은 내가 다 컷할게. 하고 부탁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동생 부부는 신학기 기간을 맞춰서 약 2돌까지만 봐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맞벌이이고 상황이 안 되면 100일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를 봤었기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다가도 내 동생이었다면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직접 애를 봐주지도 못하고 외벌이 중이라 마음이 쓰릴 것 같고요. 기반도 없으면서 피임안한 걸 생각하면 괘씸하면서도 난임이라 어느 정도 포기는 하고 살았을 텐데 덜컥 임신이 돼서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내 새끼가 많이 어릴 때 기간을 보내기 싫어서 친정 엄마를 희생시켰는데 100일 만에 어린이집 보낼 부모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최소 돌까지만 본다 해도 신생아를 데리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해서 다시 집에 갇혀 살면서 애들 하원하면 셋을 독방 육아할 생각에 절대 안 된다 싶다가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해외 근무가 많아 육아 참여도가 극히 낮을 뿐이지 저한테도 친정에도 좋은 남편, 좋은 사위입니다. 귀국하면 아이들한테 정말 잘하는 아빠이고요. 단지 시동생이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을 전전하며 유대가 워낙 깊은 상태라 저한테 미안하다 빌면서도 서운해하는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각 입장을 다각도로 봐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미친 거 아닌가요? 지들이 감당도 못할 애를 왜 가져요? 남편 놈은 제정신인가요? 본인이 알아서 잘나야죠. 시동생과 동사는 염치와 양심, 싸가지는 어디다 팔아먹고 저 난리죠. 님네 아이와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거절이 맞습니다. 두 번째, 자꾸 생각하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화시키지 마세요. 돌까지 봐주려다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지 새끼를 형수한테 맡긴다는 생각 자체도 글러먹었는데 하는 짓은 더 어이가 없네요. 예비 동서라는 사람은 더 징그럽고요. 남편은 님에게 고마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동생을 혼내야지 돌까지 봐달라니요.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인 걸 님도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끊어내세요. 해준 것도 없는 것들이 바라기나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후기입니다. 일단 친정엄마 손을 빌릴 생각은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을 가거나 볼일을 봐야 할 경우만 부탁드려야 하나 싶어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부모로서 남편 형제들이 본인 자식이었다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 하셨고요. 시동생도 예비 동서도 기댈 부모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을 동동 굴리는 게 안타깝다 하시더라고요. 해서 본인이 좀 도와줄 테니 돌까진 어떻게든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주셨던 상황입니다. 남편도 본인의 유일한 형제인 시동생과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친조카가 안타까워서 그런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도 직장을 다녀야 하고 해외 근무가 많아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저한테 사정사정을 한 거였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잘하던 사람이라 시간을 천천히 가지고 고민하다 시동생 내외에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너네가 반았던 집으로 이사해라. 그리고 퇴근 전까지 아이는 봐주겠다. 단 하루 종일은 나도 못 본다. 나도 이제 막내 어린이집 보내놓고 여기저기 고장난 몸을 돌보는 중이고 이제야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면서 사람답게 사는 중이다. 해서 하루 종일 신생아를 보고 있기 힘들다. 차라리 내가 셋째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우라고 돈이라도 주지 무일푼으로 주 5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애 못 키운다. 그리고 나는 내 새끼니까 내가 본 거지. 솔직히 애 봐준 공은 없다고 조카를 돌보다가 좀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서로 감정 상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거 아니냐. 아닐 거라고 말하지 마라.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나도 친정 엄마한테 맡기면서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속상한 마음에 상처드린 적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맡길 곳이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도 이제 몸이 성치 않으시다. 내가 퇴사하면서 겨우 육아에 손 떼셨는데 다시 신생아를 맡기고 싶지 않다. 너네 사정도 알고 마음도 알고 속상한 것도 이해하지만 나도 인간이라 내 인생, 내 건강, 내 엄마, 내 새끼가 더 중요한 건 이해해달라.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아기를 종일반으로 보내라. 내가 체력이 되거나 볼 일이 없으면 그날에 따라 어린이집에 안 보내기도 하고 일찍 데려오기도 하겠다. 안 보내는 날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되니 해당되는 조건 같은 자세한 건 입학 상담 때 물어봐라. 그리고 필요한 걸 안내받아서 나한테 말해달라. 내 아이 혹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볼 일이 있거나 하면 출근 때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너네가 퇴원할 때 하원시켜라. 어린 피덩이 하루 종일 맡기는 거 마음 아픈 건 이해하지만 남들도 다 그러고 살더라. 돈은 안 줘도 되고 내가 선의로 종종 봐주는 것까진 가족이니 하는 거다. 그 대신 내가 생각보다 적게 봐준다거나 뜻대로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라. 임신도 출산도 결혼도 맞벌이도 모두 너네의 선택이고 나랑 상의해서 결정한 건 하나도 없지 않냐. 매정하게 들릴 줄 몰라도 나도 살아야겠다. 미안한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돕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나의 최선이다. 딱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제 말에 예비 동서는 뭐가 그리 서러운지 아무 말 없이 펑펑 울었었고 시동생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다 갚을 테니 최소 18개월 이상만이라도 가정보육을 해주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받을 생각도 없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버는 게 언제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이고 시동생한테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드린다며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고요. 저희 집 근처로 집은 이미 계약한 것 같고 아직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연락을 해올 때마다 내 조건은 똑같아. 생각 안 바뀌어. 그러니 시터를 쓸 건지 내 계획대로 할 건지 정해. 작은 계획은 둘이 대화를 많이 해보고 현명하게 세워서 선택하고 하고 도돌이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형수가 져주겠지 싶어 어린이집 대기도 안 걸고 막무가내로 그냥 아이를 낳는다 해도 봐줄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뒤늦게 그런 상황이라면 둘 중 한 명이 퇴사를 하던지 하겠죠. 남편도 서운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 내색하지 않고 제 의사를 존중하겠다 하고 있으니 별말 안 했습니다. 친정 엄마께도 전달했더니 안쓰러워 하시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 잘했다 하시네요. 단지 남편과 부부 사이가 상할까봐 걱정하셨지만요. 시동생도 원래 저한테 깍듯하게 잘했고 본인 형보다 저를 더 챙겼던지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큰 아이라면 모를까 돌도 안 된 아이는 저도 자신이 없네요. 이유식도 처음부터 하려면 감당이 안 되고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무슨 어린이집이 지옥의 공간인가요? 다들 피덩이 맡기고 출근하며 사는데 남 희생은 당연하고 본인네 사정만 중한가요? 큰엄마가 하는 가정보육이랑 어린이집이랑 뭐가 다른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한 달에 200을 준다 해도 고민해 볼 건데 나중에 돈 벌면요. 그 나중이 언젠데요. 퇴사를 하던 알아서 키우라고 하고 발길 끊고 확실히 하세요. 저 정도 봐준다 하면 아침에 애 던져놓고 저녁에 피곤해서 하룻밤만 하면서 안 찾아갈 인간들입니다. 세 번째,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겠다고요. 미안하지만 시동생 무릎이 뭐 된대요. 봐준다고 한 적 없는데 근처에 집부터 구하는 건 진심 무섭네요. 어떻게든 떠넘길 작정인가 본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